네, 보통 보험은 주계약이라는 상품이 있고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 그다음 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주계약 보험료는 주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사망 보장이 주계약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망을 보자 그러면 일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반 사망하고 상해나 재해로 사망하는 재해 사망이 있는데 일반 주계약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망하든지 관계없이 일반 사망이든 재해 사망이든 다 보장해주는 상품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계약 보험료는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재해 사망보다는 한 9대 1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주계약 보험료는. 그래서 그 보험은 이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특약들은 내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상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도 내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특약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실손의료비만 보장받는 게 아니고 모두 뭐 상해나 예를 들어 사망이나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실손의료비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약들에 대해서 보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특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특약 중에는 그 탈장 수술비 뭐 이런 특약이 있거든요. 물론 보험료로는 굉장히 적게 내요. 몇십 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탈장 수술을 할 일이 몇이나 있냐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확률 빈도가 떨어질 겁니다. 모든 특약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뭐 현대 자동차를 이제 사러 간다면 우리 규모의 아반떼를 사러 갔는데 옵션을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소나타와 동일한 금액이 되면 저희가 소나타를 사고 나오죠. 쓸데없이 처음에 어떤 그 예산보다 좀 많아지듯이 특약들 중에는 반드시 뭐냐면 기준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보험료가 적더라도 내가 별로 확률도 없고 보험금도 별로 받지 못하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계속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특약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 뭐냐면 보험료가 적더라도 확률이 적더라도 몇 천만 원씩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혹시나 있다면 그런 거는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특약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젊거나 나이 들거나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보험이라는 거는 왜 이제 빨리 들 필요도 좀 있냐면 내가 건강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보험회사에 가입해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기존 병력이 있을 때는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나쁘게 가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때 일단 기본적인 보험을 설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보험에서는 암진단비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 설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20년 정도 내고. 근데 이제 신혼부부 같으면 대략 30대라고 볼 때 그 2천만 원의 한도가 그 가치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20년 후에는 그 2천만 원의 가치가 과연 현재의 2천만 원 가치냐. 40년 후에는 그 현재의 가치 뭐 2천만 원의 가치가 40년 후에 유지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가입하는 모든 보험들은 지금 가입해도 효과를 보는 어떤 시간은 화폐 가치를 볼 때 한 2, 30년 정도 보장받으려고 저희가 가입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아까 부부 한 둘이 합치면 한 15만 원 정도 내외 뭐 이 정도로 가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중년은 그때까지 가입 안 했다 그러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뭐 교육보험 용도로 사용하는 보험들은 있죠. 아직도 여전히.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모 회사는 교육보험 판매를 해서 굉장히 성장했던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이제 애들이 적다 보니까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나 애들 상품을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나중에 받는 어떤 화폐 가치로 볼 때 실질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던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아이들도 중요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보장을 위한 보험이 필요할 거고 하나는 나중에 뭐 대학학 자금을 만든다든지 뭐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이 하나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애를 가지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보험이 이제 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손의료비나 뭐 어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하는 보험.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내에만 지출을 해도 충분히 보장이 필요한 거고요. 요새 나온 보험 상품들이 이상하게 많이 늘어나요. 특약들을. 그러면 가입서 개선카드 같은 거 받으면 뭐냐면 4-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적은 보험료를 내고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좀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많은 특약 중에서 안 받으면 최고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 받을 확률이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요 보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옵션들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자꾸 보험료도 늘어나고 사실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보험을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거죠.